안녕하세요. 학교 도서관 감성 디자인 프로젝트 공간 구성 사례 발표를 맡은 원주 서곡초등학교 교사 홍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0학년도 작년도에 원주 서곡초등학교 도서관 감성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을 맡아서 담당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물론 힘든 점도 있었지만 뿌듯함도 굉장히 컸고 배울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게 됐고요. 현재는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들께서 저를 사례 발표자로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작지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사례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제가 구성했던 저희 서곡책방 도서관의 모습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성 디자인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담당자 입장으로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조언해드리고 싶은 참고사항을 준비했는데요.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 공간 구성 소개입니다. 저희 서곡책방 입구의 모습인데요. 저는 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면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이름을 짓고 싶어서 저희 학교 구성원들과 특히 학생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로 도서관 이름이 서곡책방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아이들이 본인들이 만든 이름이라서 그런지 책방에 대한, 도서관에 대한 그런 애틋함이 남달랐던 것 같고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입구는 개방형 유리문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안에가 궁금해지는, 들여다 보여서 좀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유리문으로 구성을 하고 그 윗부분에 도서관에서 꼭 지켜야 되는 주의사항을 픽토그램으로 제작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때 너무 많은 것을 붙이게 되면 유리문의 기본 기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넣어 보았고요. 왼편으로는 감성적인 문구를 제작하고 싶어서 그 업체 디자인 작업하실 때 요청을 해서 서곡책방 쉬어가세요 라는 문구를 넣어 보았습니다. 요즘 카페나 이런 곳에 가면 이런 원고지 형식의 디자인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게 별건 아니지만 오시는 분들이 꽤 감명 깊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도서관이 어느 정도 연결 통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하실 때 이 안쪽에 있는 좌석을 보시고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책을 보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쉬어가세요 라는 문구를 넣어 보았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런 복도가 먼저 펼쳐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연결 통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가는 분들이 도서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쳐다보시기도 하시고 또 안에서 책을 읽던 사람들도 이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공간 분리하는 게 저희 가장 큰 중점 사항이었고요. 공간 분리를 하면서도 답답하지 않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벽면 서가를 설치하면서 가운데 좌석을 뚫는 그런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창가 쪽에 옹기종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좌석을 만들어서 아이들도 앉아서 볼 수 있고 어른들도 앉아서 쉬어가며 볼 수 있는 그런 좌식 서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박고 형태의 입구를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내부 공간과 복도를 분리하는 느낌을 주면서도 또다시 내부 공간,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박고 형태 입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의 벽면 서가는 양면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 도서관이 작지만 도서는 굉장히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서를 충분하게 수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도서관 내부 공간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저희 도서관은 교실 한 칸 크기만큼의 작은 도서관이었어요. 그런데 책은 9,000여 권이나 여기에 수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느낌을 많이 풍기고 있었어서 그 부분을 없애는 데 중점을 뒀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밝은 느낌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디자인 작업을 할 때 흰색, 그리고 분홍색,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하늘색, 파란색 이런 색상들을 중점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데 그 이전 도서관이 가장 답답한 느낌을 줬던 큰 이유가 바로 매우 큰 테이블과 의자 사이즈였어요.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쓰던 그런 테이블 같은 굉장히 큰 테이블이 4개나 들어가 있어서 책 수납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간 차지가 적은 테이블과 의자를 구입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봤고요. 테이블과 의자는 이제 인터넷 같은 데 탐색을 해보시면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었을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견적서 요청을 할 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부풀려져서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구입을 하고 싶어서 알아보았더니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실에 요청을 해서 사이즈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재질을 파악해서 따로 구입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도 꼭 구입하고 싶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다면 좀 확인을 해보신 후에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테이블과 의자에 아이들이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인데요. 도서관이니만큼 의자를 넣고 뺄 때 소음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좀 단단하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구입한 테이블과 의자는 그런 점에서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서관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으로 앞부분인데요. 선생님이 제출해주는 대출용 책상은 최소한으로 작게 제작을 해서 남은 부분을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 수납이 부족하기 때문에 벽면은 되도록이면 다 벽면 서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층 다락방 구조를 계획하였습니다. 이 2층 다락방 구조는 1층은 벙커형으로 되어 있어서 비밀스럽고 아늑한 공간의 느낌을 주고요. 2층은 원목 계단으로 올라가서 매트가 깔려져 있는 그 부분에 누워서 책을 보거나 엎드려서 보거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놀이공간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화방이나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공간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아이들이 이런 뭔가 숨겨진 공간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2층에 있는 그물망 같은 경우에 업체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워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이니만큼 좀 튼튼해야 되는데 그 그물을 구하고 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 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층 벙커형 안에는 타공판을 설치해서 벽면에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보았는데요. 여기에 자석으로 되어 있는 한글 자석이나 알파벳 자석이나 숫자 자석 같은 거를 같이 비치해서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층과 2층 모두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뒷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나 기존에는 윗부분이 공간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빈 공간까지 수납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맨 꼭대기 칸까지 다 벽면 서가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모두가 같은 칸으로 되어 있으면 보기에도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 크기가 다른 책들을 수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칸 높이를 조정 가능한 그런 서가로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이때 맨 윗부분은 최대한 대출 빈도가 적은 책들, 아이들이 잘 안 찾는 그런 책들을 좀 위주로 꽂아 놓았고 또는 교사용 책들 그런 것들을 위에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팔이 안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이식 사다리 안전한 거를 구해서 옆에다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이트보드 쪽 가운데 보시면 천장에 전동 스크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 안에서 이 모든 공사를 마치려면 조금 보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린 같은 게 꽤나 큰 가격이 되어 있어서 예전 거를 열어보았더니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수만 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석 화이트보드는 도서관 활용 수업을 할 때 사용 가능한 부분이고 사실 지금 아이가 앉아 있는데 여기는 제가 의자로 구성했던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여기를 찾아가서 앉아서 책을 보더라고요. 아이들은 이런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를 또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앉는 좌석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아까 그 복도와 내부 공간을 분리하는 그런 벽면을 설치했었는데 이 공간을 막아뒀더라면 책 수납은 훨씬 더 많이 됐겠지만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전 컨설팅 왔을 때 교수님께 문의를 하고 해서 완성한 그런 창문형 좌석입니다. 이 부분이 넓게 뚫려 있어서 앉을 수도 있고 또한 답답함을 좀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아이들이 앉아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다리를 쭉 뻗고 앉을 수도 있고 창가에 있는 그 좌석에도 굳이 들어가서 다리를 쭉 펴고 앉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잘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것은 그림책과 만화책 같은 큰 사이즈의 책들을 보관하는 서가입니다. 기존에 있던 서가들의 높이가 대부분 성인 어깨 정도쯤 되는 그런 애매한 높이의 서가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을 좀 가리는 느낌이 굉장히 많았고 또한 크기가 큰 책들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좀 높이가 낮으면서 크기가 큰 책들을 돌려서 전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꽂이가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책꽂이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들이 들어가요, 실제로.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돌려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아예 이동형으로 계획을 해서 바퀴를 달려고 했었는데 안정성 문제에서 바퀴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셔서 바퀴를 뗐는데요. 그래도 크게 이동시키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도서관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돌려놓고 가운데 좌식 스툴을 설치해서 수납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대부분 학습 만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책들 위주로, 시리즈물 위주로 쭉 꽂아놨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문 방향인데요. 대부분의 공간이 지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으로 꾸며 놓았는데 도서관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종종 이용하시기 때문에 어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 형식의 테이블이었고요. 저희 도서관이 1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깥쪽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햇살도 잘 들고요. 그래서 창을 가리지 않고 운동자 뷰를 확보하면서 바 형태의 테이블을 설치하면 좋겠다 싶어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원래는 롤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던 공간인데요. 롤 스크린보다는 우드 블라인드가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드 블라인드 설치를 계획했고요. 조명도 3개를 달았는데 각각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해서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창가 사이에 자투리 벽면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전면 서가로 구성을 하고 또한 LED 시계를 매립해서 설치했습니다. 이 LED 시계를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면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미리 계획을 하셔서 업체에 말씀을 전달해 놓으시면 공사하실 때 아예 선 정리까지 다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매립을 하면 깔끔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 테이블은 어른들이 좋아할 거라고 예상하고 설치했는데 생각외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그 서가는 벽면에 자투리 벽면이 조금씩 남을 때가 있어요. 기둥이라든지 이럴 때 그런 부분들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표지를 주로 보고 고르는 그런 책들을 전면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이런 선반형을 만들어 주신다면 선생님들이 주제별로 읽히고 싶은 책이 있을 때 그 책들을 전시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동시집 같은 것들 그리고 새로 나온 신간 도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감성 디자인 프로젝트 진행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계획 단계, 그리고 추진 단계, 그리고 공사 단계, 마무리 단계 이렇게 4단계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제가 했던 작업입니다.
저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새로운 학교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거였고요. 오자마자 도서관을 맡아서 안 해보던 업무를 맡아서 좀 부담감이 있는 상태였는데 도서관을 한번 살펴보고 나니까 왠지 이 업무를 더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내가 마음에 드는 좀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이 감성 디자인 프로젝트를 신청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신청할 때는 사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뭐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어차피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스케치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 구성원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더 취합을 했고요. 주로 선생님들께 여쭤보니 그 문제점 위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결 통로라서 불편한 점이 많았다. 책 수납이 너무 복잡하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때 스케치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런 거를 처음 접하셨을 때 3D 이미지나 아니면 평면도를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스케치를 했었거든요. 이 방법은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에 사진 편집 기능을 이용하셔서 대부분 마크업이라는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위에 그대로 원하는 형식의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충분히 그릴 수 있지만 손가락으로 하면 아무래도 세밀한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태블릿 PC를 이용하셔서 펜슬로 그림을 그리시면 좀 더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보시면 이전에 저희 도서관 모습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만들어진 리모델링 후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죠. 네, 제가 계획한 대로 공사가 거의 진행이 잘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 여기 그어 놓으신 거 보시면 처음에는 폴딩도어를 너무 설치를 하고 싶었거든요. 왠지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사전 컨설팅을 하고 또 선생님들과 아이디어 회의하면서 수정을 했고 나중에는 벽면 서가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스케치가 완료되시면 이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계획서를 작성했던 거를 여기 첨부해 보았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중점을 뒀던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연결 통로가 아닌 안락한 공간으로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서가를 추가 재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놀러 오고 싶은 도서관이 되도록 재미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중점 사항들을 주로 적었고요. 이전 단계에서 저희가 스케치했던 거를 계획서에 모두 담았습니다. 복도의 모습, 그리고 앞부분 2층 다락방 구조 모습, 그리고 창가 바 테이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자, 그 이후에 추진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학교 발표가 되고 예산이 배부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온전히 정말 담당자 선생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단계가 돼요. 왜냐하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계획을 작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셔서 디자인안을 확정해 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정보를 수집했던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서 답사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자료를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도서관 방문 답사 같은 경우에 그 같은 지역 안에 감성화 사업을 완료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학교에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으신 후에 방문해서 살펴보시면 실제로 보는 것과 사진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실제로 가셔서 공간의 답답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뭐 사이즈나 재질 이런 것도 직접 손으로 만져보시고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왼쪽 아래에 제일 크게 보이는 사진이 저희 원주 지역의 신설학교였던 봉대가온 초등학교 도서관인데요. 여기도 새로 만들어진 도서관인데 굉장히 따뜻한 느낌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 선생님께 요청을 드려서 지금 테이블이라든지 뭐 박공형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을 시켜 보았습니다.
여기 테이블은 아까 저희 도서관에 있는 테이블이랑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 여기 공간이 넓기 때문에 6인용 사이즈로 배치를 해두었고 저희는 4인용으로 이렇게 공간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는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그림책 도서관이고 오른쪽으로는 서울에 있는 별마루 도서관, 그리고 또 마지막 사진은 원주 구곡초등학교 사진입니다. 이런 다양한 도서관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우리 도서관에 맞는 모습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찾아가 보기 어려울 때는 온라인 자료를 탐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 말고도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 공간 혁신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많이 참고했던 건 서울교육청에서 실시했던 공간 혁신 사업 꿈을 담는 교실이라는 사업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그 꿈을 담는 교실 사례 모습인데요. 제가 이걸 보고 폴딩 도어를 너무 하고 싶어서 추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진은 저학년 교실의 모습인데 교실답지 않은 그런 공간을 갖고 있었어요. 오른쪽에 작은 계단을 올라가면 2층 다락방도 나오고 그런 데서 많이 아이디어를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디자인을 참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인데 검색어를 아주 세부적으로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 아니면 사무실 디자인, 의자, 테이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디자인의 이미지가 바로바로 조회가 돼서 나옵니다. 또한 무료 저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장해서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앱으로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서 이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쯤에 사전 컨설팅이 시작됩니다. 전문가 분들이 컨설팅단이 방문을 해주셔서 실제 공간을 확인한 후에 필요한 도움을 제시해 주시는데 이때 그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면서 꼭 물어보고 싶으셨던 거, 너무 고민이 돼서 결정을 못했던 것들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문의를 드리면 아주 좋은 해결책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스케치를 해보시고 문의할 사항을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업체 탐색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의 감성화 사업을 이미 경험하신 담당자분을 통해서 여러 업체를 소개받았었습니다. 그 업체들의 장단점도 이미 파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꼭 하고 싶은 업체 몇 군데를 정해서 미리 연락을 했었는데요. 저희 학교는 예산이 5천만 원 이하라서 수의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성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업체와 계약을 했고요. 이러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서 경쟁 입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점은 최저가로 입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원하는 업체가 따로 있을 경우 안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예산을 확인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 전문가 분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업체를 어느 정도 탐색한 후에 2차 스케치 디자인 협의를 했는데요. 제가 컨설팅을 받아서 조금 수정한 사항 이런 것들을 학교 구성원들과 모두 함께 확인을 하면서 좀 확정을 지어 보았습니다. 이때 그냥 말로만 설명할 게 아니라 스케치한 구체적인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를 준비해서 보여주면서 의논하면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체랑 연락을 해서 업체에 있는 디자인 담당자랑 디자인 협의를 할 때에도 그분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것도 물론 맞지만 너무 업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제가 업체를 통해서 받았던 디자인 시안인데요. 이런 식으로 평면도도 작성을 해주시고 3D 예상도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따로 선생님들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을 시안을 완성할 때 처음에는 제가 받았던 시안이
연두색, 노란색을 테마로 된 그런 시안을 받았어요. 근데 색을 받고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구성원들께 보여드리고 저는 다른 색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라고 의견을 여쭸더니 다른 색상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시안을 확정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투표를 거치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디자인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시안이 확정이 되면 이제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견적서도 확인하시고 제일 중요했던 건 공사 일정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 3주를 이용해서 공사를 할 것을 희망했었는데 다행히도 업체랑 스케줄이 잘 맞아서 공사 진행이 가능했었고 그 일정 같은 것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이제 세부 계획서를 작성할 시기가 돼요. 그래서 세부 계획서를 작성해서 교육청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려울 건 크게 없는 것이 이미 업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업체를 통해서 일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물론 이 안에서 조금씩 변경되는 사항들은 있겠지만 시작 날짜와 끝나는 날짜는 명확하게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 내역도 견적서를 받았기 때문에 견적서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세부 내역을 구성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도서관 공간 구성 계획은 그 디자인 시안 작성할 때 받았던 이미지들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공사 단계입니다. 저희는 3주 동안의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중간중간에 지켜보니까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심지어는 주말까지 이용해서 하시더라고요. 이 3주라는 기간이 그다지 여유 있지만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3주 안에 완성이 잘 되었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서가나 가구를 이동할 때 그게 가장 큰 일이었거든요. 그 많은 책들을 안전한 공간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3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들이 직접 옮기시는 방법. 근데 굉장히 힘들어서 이 방법은 좀 비추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업체에 있는 자체 용역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업체 요청해서 용역을 할 경우에 이사 전문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좀 책이 제대로 이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세 번째 방법이 이삿짐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책을 안전하게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결정을 하신 후에 학교 예산에 미리 책정을 해두시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담당자 선생님께서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방문을 해서 직접 확인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디자인 시안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눈으로 보는 색상이랑 실제로 시공되는 색상이 다를 경우들이 있어서 직접 확인하고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중간중간 시트지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예상과 다르게 공사가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직접 나가서 확인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실 경우엔 업체 담당자분이랑 카톡이라든지 메시지를 통해서 그날의 진행 사항을 사진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 공사 완성도를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계약한 대로 디자인 시안대로 잘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보수할 곳이 있으면 꼭 보수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3주 동안 공사를 했는데 보수하는 데는 한 달이 더 들었어요. 조금씩 보수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보수할 곳이 계속 발견되더라고요.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완성이 다 된 것 같아 보였는데 자세히 보면 서가 안 보이는 안쪽에는 시트지 작업이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 선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놔서 선이 꼬여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끊임없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셔서 보수 요청을 하시고 보수 사항이 마무리가 다 된 후에 행정실을 통해서 공사 비용을 지불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면 연말에 집행결과 보고를 하게 돼요. 이 부분은 행정실의 도움을 받아서 내역서를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업무고요. 모든 게 다 끝이 났고 지불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정리해 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계획, 추진, 공사, 마무리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고, 계획 단계에서는 선생님들이 스케치하는 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추진 단계에서는 정보를 탐색하고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체를 찾아서 업체 선정을 하고 디자인 협의를 하고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공사 단계에서는 공사 진행하고 진행사항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할 것 같고요. 마무리 단계에서는 완성도를 확인한 후에 집행 결과를 보고하는 것,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사후 컨설팅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사후 컨설팅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담당자로서 느꼈던 점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제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컸었어요. 제가 담당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좀 꿈을 펼쳐봐야지 라는 마음이 컸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거는 제 꿈이었을 뿐이더라고요. 학교 구성원분들과 함께 의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한번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적지 않은 돈이 투자가 되고, 또한 한 10년 이상은 쓸 수 있는 공간이 완성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논의하셔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전달할 때 서로 오해가 없고 또 편안하게 전달을 하려면 이런 시각적인 참고 자료를 준비하셔서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치했던 그런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정보 탐색할 때 찾았던 그런 사진이라든지를 같이 보면서 하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업체랑 이야기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은 업체를 좀 제일 믿고 의존하려는 경우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업체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공사에 편리한 용도로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담당자로서 디자인을 좀 신경을 썼다면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나 업체랑 계약할 때에는 이런 행정실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행정실과 협력하는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이야기 나누시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책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걸 정리하는 일이 꽤나 큰 일이거든요. 이미 책이 한번 쑥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들여놓을 때 장서 점검도 하시고 재배열도 하시는 일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혼자서 하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고요. 한 3명, 4명 정도가 같이 붙어서 해도 저는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인력들을 미리 구성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참고사항과 경험담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앞으로 경험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께 좋은 뜻깊은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이 더욱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상을 다시 시청하신 후에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